안녕하세요. 주린센터TV입니다. 2021년 12월 10일 금요일 녹화방송 시작합니다. 오늘은 AI 목소리로 대체해봤습니다. 발음이나 소리를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AI 목소리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단기간 좋은 흐름이 이어질 수 있는 차트, 단기간 슈팅이 나올 만한 종목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코스피가 아직 완전히 추세를 상방으로 돌아섰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현재 중요한 자리를 돌파하느냐 아니면 박스권 안에 갇히느냐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여러 종목 차트 공부를 같이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 종목을 차트만 보고 공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재무 상태, 가지고 있는 재료, 회사 외부적 상황 등 기본적 분석은 개개인이 반드시 하시고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종목은 에코캡입니다. 우리 채널에서 세력주로 알려드렸었고 100% 이상 수익을 주었던 종목인데요. 저의 매매 내역도 공개해드리면서 타점을 알려드렸습니다. 고점에서 매도 이후 크게 하락하는 흐름이 이어졌는데 하락 당시에 단기간에는 이전 매물대를 뚫어주는 상승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다. 단 11월 17일과 같은 거래량이 연속해서 터져준다면 재매집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접근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런데 그러한 거래량이 연속해서 터져주다가 어제 상한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도지 형태의 캔들로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정기간이 짧았지만 매물 소화가 잘 되었다면 단기간에 슈팅을 기대해 볼 만한 차트를 만들어 놨습니다. 대응선은 어제 장대양봉의 종가로 그어보고 주가가 그 위에서 놀 때만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자이글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상승에 대한 메커니즘은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하락하던 주식이 윗꼬리를 만들면서 주주교체가 이루어지고 다음 상승 시에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장대양봉의 몸통을 길게 만들어준다면 주가가 상승할 때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이글 역시 두 번의 매물 소화 과정 이후 바로 장대양봉을 세워주었고 오늘 장대음봉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 종목은 검은색 24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만 매매하시는데 이대로 하락한다면 관망하시면 되고 240일 근처에서 조정을 받은 이후에 반등하는 모습이 보여질 때만 접근하시면 됩니다.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서 싸다고 생각해서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 종목은 원방테크입니다. 이에 앞전에 큰 상승이 있었을 때 터진 거래량이 지금 바닥권에서 터지고 있습니다. 비록 240일 이동평균선 저항에서 몇 번이나 밀리고 있지만 매물 소화 과정이 어느 정도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 번 더 밑으로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 추세를 어느 정도 확인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단기간에는 240일 이동평균선 위에 안착할 때 접근해 볼 수 있고 240일 이평선 위로 주가를 올리지 못하고 밑으로 한 번 더 빠진다면 밑에서 다른 기준을 잡고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세종메디칼입니다. 몇 주 전에 폭락이 있었는데 이후에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주가가 우상향 중입니다. 며칠 전 상한가를 만들어줬고 어제 오늘 조정을 잘 받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주린이 분들은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몇 주 전 폭락했지만 월봉으로 보면 자리가 높기 때문입니다. 매매 경험이 있으신 분들만 접근하시는데 장대양봉의 종가를 대응선으로 잡고 이 위에서만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HLB 테라퓨틱스입니다. GTDBNT라는 종목이었는데 사명이 바뀌었습니다. 몇 주 전에 240일 이평선 매매법으로 알려드린 종목인데 당시에 이평선들의 수렴기간이 좀 더 필요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현재는 단기 중기 이평선까지 모두 수렴된 상태입니다. 한 번 더 하락 조정을 줄 수도 있지만 밥이 거의 다 되어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전에 알려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검은색 실선 24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만 비중을 나누어가며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것은 내려가는 주식에 물을 타는 것은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네오셈입니다. 월봉상 이전 매물대 근처까지 조정을 받고 이전 음봉을 모두 잡아먹고 장대양봉을 세웠습니다. 추세가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봉을 보면 주가가 내려가는 도중에 터진 거래량이 중간에 한 번 보이고 최근에도 한 번씩 보였습니다. 그제, 어제 윗꼬리를 길게 남기면서 검은색 240일 이동평균선 돌파를 못하고 내려왔는데
최근 거래량을 본다면 주주 교체가 상당히 많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어제 슈팅이 나왔는데 아쉽게도 몸통이 꽉 찬 양봉이 아닌 다시 윗꼬리를 남기면서 한 번 더 매도세에 밀린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월봉에서 봤듯이 장기 추세가 전환되는 기로에 서 있고 앞에서 주주 교체가 잘 되었다면 상승 시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내용은 상승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원리로 제가 항상 해왔던 말입니다. 이 종목은 눌림목 구간, 조정 구간을 만들어줄 때 주가가 대응선 밑으로 빠지지 않거나 빠지더라도 단기간 다시 대응선 위로 주가가 올라오는 것을 확인하고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타이거일렉입니다. 월봉을 보면 크게 한번 상승하고 그 위에서 박스권을 만들고 있습니다. 돌파 매매로 본다면 박스권 상단 윗꼬리 구간을 완벽히 돌파될 때 접근할 수 있지만 그러기에는 자리가 꽤 높습니다. 일봉을 보면 이 앞에서와는 달리 매도 물량세가 많이 줄어든 것을 알 수 있고 며칠 전 장대 양봉이 나왔으나 전고점에서 매도세가 강했습니다. 이후 조정을 받고 있는데 5일선 혹은 21선을 기준을 잡고 주가가 반등하는 포인트에서 접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B2N입니다. 앞에서 폭락했고 241 이평선 밑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가 최근 큰 슈팅이 나왔고 다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241 이평선 위에서 분할로 접근해 볼 수 있는 구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평선들의 이격이 크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갖고 조정받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하며 비중을 잘 조절해가면서 접근해야 합니다. 주가가 241 이평선 밑으로 빠졌을 때는 물타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241평선 위로 주가가 뚫고 올라올 때 불타기를 해야 하며 바로 상승했을 때는 들고 있는 비중으로만 수익을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종목은 머큐리입니다. 앞에서 봐왔던 여러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241 이평선에서 저항을 맞고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단기간 앞에 매물대 그 박스권을 돌파한 이후에 어제 오늘 장대 양봉의 윗꼬리 안에서 연속으로 작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역시 이평선들의 이격이 크기 때문에 이격을 좁히는 조정을 좀 더 받을 것인지 슈팅 후에 위에서 조정을 받을 것인지 아마도 길지 않은 시간 이내에 결정이 될 것입니다. 대응선은 어제 장대 양봉의 종가를 기준으로 하되 주가가 대응선 밑으로 내려간다면 관망하면 되고 수일 내에 다시 대응선 위로 주가가 올라온다면 접근해봐도 될 차트입니다. 다음 종목은 SK하이닉스입니다. 이전에 한번 분석 영상을 남겨드렸는데 앞에서 나온 차트의 모양은 상승이 한 번 더 나오고 헤드앤숄더 모양까지 나오면서 이 뒤에 하락 사이클이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물려 계신 분들은 분석 당시보다는 더 좋은 가격에 주식을 팔 수 있기 때문에 홀딩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라고 했죠. 왜냐하면 하락 사이클이 끝나면 다시 상승 파동이 나올 것인데 그 크기는 알 수 없지만 분석 당시보다는 분명히 더 좋은 가격에 팔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주가를 보면 그때보다 훨씬 높습니다. 최근 반도체 섹터에서 꽤 큰 반등이 나와서 관련주들 대부분이 어느 정도 반등을 해주었는데요. 지금 241 이평선 근처에서 조정을 잘 받는다면 추가 상승도 기대해 볼 만합니다. 우리 코스피 지수도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아마도 대형주들이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박셀바이오입니다. 역시 앞에서 몇 번 분석해 드렸습니다. 이 앞에서 적은 물량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주식은 조심해야 한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 떨어질 때 제대로 된 지지 구간 없이 폭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거래량 없이 올린 구간은 물량이 비어있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렸고 하락 이후에 작은 반등 시에도 신규 진입은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내려오는 중간에 거래량이 한번 터졌고 이때 주주 교체가 어느 정도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제 수요일에도 윗꼬리를 달면서 매물 소화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조금 아쉽습니다. 어제 몸통이 기다란 양봉을 세워주면서 이제 장기적인 관점으로 매도세가 어느 정도 멈출 것이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바로 앞에 매물들을 어떤 모습으로 돌파해 주느냐가 관건입니다. 접근해 볼 수 있는 포인트를 어떻게 줄 수 있는지를 판가름해 줄 것입니다. 기준을 이 앞에 매물대로 잡으시고 미리 접근하지 마시고 완벽히 돌파된 모습을 확인하면서 눌림목 구간에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한 차트, 종목들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흐름을 관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